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우리 시장입니다. 장 초반부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두 거래일 연속 크게 조정을 보였던 우리 증시지만 하지만 빠르게 낙폭을 회복해내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투심이 회복되고 저가 매수세도 빠르게 들어오면서 이번 주 8,000피 재도전을 향한 걸음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지수상은 어떨지 바로 열어보시죠. 우리 시장 현재 시간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반도체 투톱의 회복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다만 대부분의 업종을 여전히 파란불 켜내면서 제한적인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0.96% 오른 7,55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시총 상위 종목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목이 부진하면서 현재 시간 1.4% 내린 1,11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거센 매도 폭풍에 흔들렸던 코스피입니다. 장 초반 7,100선까지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를 올렸던 코스피가 다만 이후 빠르게 낙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고요. 7,600선까지 회복하게 됐습니다. 현재 시간에는 7,500선에서 공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출발 함께했습니다. 1,070선까지 위협받으면서 크게 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낙폭을 대거 줄여나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다만 상승 전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고요. 1,100포인트 선, 1,110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8거래일 연속 대규모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현재 시간 2조 8천억 넘게 던져내면서 오늘도 시장을 억누르는 요소로 이어지고 있고요. 어김없이 개인이 2조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어 나갑니다. 기관 역시 장중 매수폭 확대하면서 현재 시간 8,500억가량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1,100억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방어해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1,200억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양새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장중 방향성을 꾸준히 탐색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1,500원대를 돌파한 환율이 외국인의 대규모 이탈이 이어지면서 1,500원대 안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0.42% 오른 1,50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측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의 운영과 반도체 설비 순산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정했습니다. 특히 안전보호시설이 평일 주말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관련 행위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 삼성전자 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초기업 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점거와 잠금 장치 설치, 임직원 출입 방해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두 노조가 금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삼성전자 측에 하루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판결과 정부의 압박으로 총파업 리스크가 조금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시간 상승 전환 성공한 뒤 4.6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8만 3,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S전선이 자회사 가온전선을 통해 미국 내 최대 4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LS는 가온전선의 미국 종속회사인 LS 케이블 앤 시스템 USA가 미국 빅테크 기업과 5년 장기 계약을 맺고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수조 원 이상의 버스덕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국내 전선 전력기기 업계 역대 최대 규모 수주로 LS전선은 초고압 케이블 자회사인 LS 에코에너지에 이어 가온전선까지 북미에서 대형 수주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LS전선은 이번 계약 규모를 약 2조 원에서 4조 원대로 추정했지만 시장에서는 단발성 수주가 아닌 장기 프레임 계약이란 점에서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 향후 매출 규모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도 바라봤습니다. 이 밖에도 LS 일렉트릭 역시 오늘 미국 현지 빅테크 기업과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050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형 배전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LS그룹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가 오늘 현재 시간 13% 넘게 오르면서 강한 모습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53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현재 시간 7.53% 오른 36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세계 최초 원자층 방막 성장 ALG 반도체 장비 출하 소식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ALG 반도체 제조 장비를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ALG는 원자 단위 방막 성장 기술로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문제가 커지는 누설 전류와 전력 소모를 보완해 균일한 방막 형성과 수율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선 주성 엔지니어링이 CVD 기술과 ALD 기술에 이어 ALG 기술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차세대 반도체 공정 대응 기술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향후 ALG 기술 적용 범위를 반도체를 넘어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장비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 출하로 최근에 부진한 실적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한가를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상한가인 18만 2,200원 선 유지해냅니다. 또다시 블랙 먼데이를 나타내면서 장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코스피가 결국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제기가 모두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기대감이 리스크된 우려를 덜어내는 모습인데요. 최근 우리 증시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높은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의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매주 시장이 중요하지만 이번 주가 특히 또 중요한 5월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밑에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촉발이 되기 시작했고 미국도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 이런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엔 하이퍼스케일러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런 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밑단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조금 둔화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의 연결고리가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이 일단락이 되면서 뭔가 해결 국면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죠. 엔비디아에서 저희가 또 젠슨 황에게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AI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것들의 불안을 좀 불식시켜줄 수 있을지 여기에 금리가 내려가거나 유가가 내려가거나 이런 사인들도 함께 좀 동반하면 다시 한번 시장이 또 불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떨어지면서 이거 조정이 좀 심각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세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린 것처럼 장 시작할 때는 금요일에 이어서 낙폭이 또 깊게 나오는 듯 싶었습니다. 이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사셨던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이거 월요일 날 또 떨어지네. 더 기다렸다 살 걸 그랬나?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더 눈에 띄는 양상인데요. 일단은 노무라 증권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또 높였습니다. 지금 많은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9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30만 원, 35만 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무라는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는 무려 4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지금보다 업사이드, 뭐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지금 가격에서도 다 2배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왜 그러냐? 이 근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으로 PBR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AI 구조적 성장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성장주, 구조적 성장주,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주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PBR 기반으로 주가를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PER 기준으로 이제 주가를 형성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약 6배, 조금 많이 부르면 7배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는 TSMC만큼은 PER 밸류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TSMC가 지금 선행 PER이 20배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6배, 6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배 이상의 더 상승의 여력을 줄 수밖에 없다. TSMC만큼 한 20배 정도를 받으면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모두 110% 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이야기도 있고 있었지만 이 노무라 증권의 압도적인 목표 주가도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오늘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메모리 이 시장 결국에는 지금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장기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노무라에서 예상한 것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투자가 작년에는 한 1조 1,600억 달러였는데 한 5년 지나서 2030년이 되면 6조 달러가 넘어가게 엄청난 투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은 한 10% 내외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23%대까지 메모리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AI 에이전트 확산, AI 에이전트의 서비스가 점점 많아지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메모리 수요가 수천 배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수요는 이렇게 수천 배가 증가하는데 공급하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공급 증가 속도는 5배, 6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한 번 더 확신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 계속 나오죠. 노무라는 이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결국에는 수익성이 높아지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는 것들도 저희가 살펴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눈높이를 지금 많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조금은 더 높게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목표 주가가 사실 조금 높인 건 아니죠. 거의 2배 이상을 높였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오늘 시장에서는 결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 너무 흔한 말로 속된 말로 쫄지 말자라는 심리들이 좀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JP모건 체이스에서 삼성전자가 노조 때문에 만약에 불확실성이 생기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는 무조건 매수 찬스다라는 의견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파업을 강행했을 때와 타결했을 때 이 손실에 대한 것들 결국에 이것도 영업이익에 영향은 어느 정도 주겠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이익이 성장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많아봤자 35조 원 연내 협상이 타결되어도 인건비가 늘어나도 1년에 30조 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이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인 수요 증가, 가격에 대한 가격 협상력 이런 것들을 따지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 수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말 사이에도 그랬지만 주말 사이에 정부가 국무총리가 이 파업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본인의 X 계정에다가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장은 매우 정돈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파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거의.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X에다 게재를 하면서 만약에 파업 뭔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법원 쪽에서도 역시 삼성전자 사측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정을 낸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JP모건은 파업 결국 해결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쪽 방향으로 수순이 하나씩 옮겨지고 있다는 것도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를 반등시키는 중요한 모멘트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근데 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좋은 상황인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 계속 가는 건가? 이제 한번 꺾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재밌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뭐 10,000포인트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과 주가가 함께 같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꺾이면 우리 시장이 꺾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시를 했던 게 지금 SK하이닉스의 시총의 X, 이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시총 대비해서 85%까지 지금 턱 밑까지 거의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이 얘기한 거, 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상승 탄력에 꺾일 수 있는 요인, 그 시그널을 어디서 봐야 되냐라고 하면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삼성전자의 시총을 추월하는 순간부터는 이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 버블이 끝날 수 있다라는 재밌는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닷컴 버블 때의 미국 시장의 예를 들어줬는데요. 그때 시스코 시스템즈가 닷컴 버블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시스코 시스템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실적은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와서 시스코 시스템즈가 시총 1위를 달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 뒤로부터 시스코 시스템즈의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시 후두둑 떨어졌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이익률, 앞으로의 시총, 그리고 이 수익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걸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주가가 만약에 시총이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의 시총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상승에 우리가 올라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줬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포인트를 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5월 15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피를 찍으며 환호했던 코스피는 외국인의 31조 원 폭탄 매도세에 밀려 순식간에 폭락세로 돌아섰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폭등이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 금리를 이끌었다. 전례 없는 고금리 공포가 시장을 덮치자 글로벌 자금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버리고 안전 자산인 채권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설비 투자를 축소하면서 후방 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성장 제동의 위기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욕구가 맞물려 당분간 한국 증시의 매서운 조정을 경고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독립리서치 P&J의 손찬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돈 되는 섹터 손창인 팀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실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는 역시나 데이터 센터입니다. 앞에서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여기에 들어가는 관련된 인프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올라가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약간씩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 업종, 종목들을 좀 골라보면 좋을지 팀장님은 어떻게 지금이 기회라고 보십니까? 많이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은 좋아지는 가능성이 높지만 조정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는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그런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리서치 기관인 엔드마켓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25년에 7조 4천억 시장이 31년에는 23조 8천억 시장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반 생성형 AI에서 추론형 AI로 많이 변모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텍스트 위주의 생성형 AI를 많이 썼다라고 보면 지금은 뭐 표라든지 그리고 동영상, 그림 같은 걸로 많이 관련된 AI를 쓰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를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데이터 센터는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 탑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이라든지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자율주행이 아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차량에 들어가는 데이터도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잘 분석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이슈도 시장에서는 아직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으로 지난주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지난주 후부터는 이제 LG그룹 쪽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다른 쪽으로 매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제 삼성전자가 인력 확충과 더불어서 삼성 SDS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했던 배경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운영이나 새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센터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운영하는 업체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팀장님 종목 좀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거 보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K텔레콤. SK텔레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사는 이제 작년 해킹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실적도 부진했고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넘어가려고 상당히 좀 많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작년에 해킹 관련된 사태가 거의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풀스택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수익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풀스택은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LLM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 그리고 이 LLM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동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배당 관련된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LG CNS입니다. 그동안에 LG그룹 하면 상당히 좀 많이 문매를 맞았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죠. 지난주부터 LG그룹주들이 변모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로봇을 바탕으로 한 밸류체인 소속에 있는 LG전자, 그리고 주식회사 LG, 그리고 LG CNS는 LG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 센터 역할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스마트 물류 센터나 고도화 휴머노이드 개념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그룹이 로봇으로에 대한 변모가 되면 될수록 동사에 대한 가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단기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또 연관될 수 있는 종목 LG CNS, SK텔레콤 하나씩 봤고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해서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거 고르셨어요? 3개 우리나라 통신사가 데이터 센터를 다 구축을 하는데, 유일하게 통신사가 아닌 회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KINX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동사는 일단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리그룹이라고 하는 그룹 자체에서 동사의 지분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11% 지분이었는데 올해 지난주까지 16%까지 거의 지분을 5% 취득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분에 대한 투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준공을 완료한 과천 데이터 센터가 가동률이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27년까지 분기 실적 성장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요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산의 40메가와트 쪽에 대한 IDC 데이터 센터를 또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원체 좋았고 2분기도 나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0.4% 조정을 받고 있는데 11만 원까지 분할적으로 부담 없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INX까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탑픽 종목을 골라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손창인 팀장의 돈 되는 sek터 선택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소비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소비 섹터, 지난주 제 기억으로는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유통 이쪽에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소비주들이 경기 방어 섹터로 우리가 관점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로 좀 봐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최근에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이 역시 순환매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뜯어보면 아시다시피 1분기 실적이 나름 좋았다. 네네. 그러면 계절적인 성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가장 강했었던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코스닥에서 강했던 섹터가 로봇, 우주항공 이런 쪽만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음식료라든지 유통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에 많이 관심을 못 받은 게 사실이죠. 네. 하지만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이런 소비주들도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2차 고유가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지원이 되면 당연히 이제 소비주 관련된 입장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만들고 추가적인 하방을 매출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그리고 계절적인 성수기가 도래가 되면 다시 소비주들은 좀 관심을 2분기 때 본격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이유들로
소비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건이 이제 소비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뭐 외국인 관광객 소비 또 국내에서도 고유가 지원금이 또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상승할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자 그럼 소비주 안에서도 소비주도 또 이 분야가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얘기를 안 해드렸던 쪽이 의류 쪽이죠. 그래서 네네. 의류의 대표적인 종목이 영업무역입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이 1분기 실적을 뜯어봤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다. 시장 오. 컨센보다 상향을 한 11%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배경을 보니까 자전거나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적자폭이 대폭 축소가 됐다라는 게 첫 번째고 OEM 쪽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한 오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실적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를 거친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보다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슈피겐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잘 안 알려지지 못한 그런 업체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케이스, 필름을 주로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당연히 스마트폰이 많이 판매가 되면 될수록 관련된 여러 가지 액세서리는 많이 판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아이폰이 폴더블 폰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아이폰 17과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가 나름 판매가 좀 양호하다. 그런 네. 점에서 실적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나 골프공 OEM을 직접적으로 해서 제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비 섹터에서 영업무역과 슈피겐코리아를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으셨었던 종목일 텐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비 섹터에서 그러면 탑픽 종목은 어떤 걸 보고 계실까요? 소비 섹터의 탑 종목은 이제 편의점 쪽. 편의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편의점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인데요. BGF 리테일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리테일. 첫 번째는 이제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226억이었습니다. 근데 2분기 때 694억이에요. 한 300%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1분기가 얼마만큼 실적을 보였냐? 뜯어보니까 38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300% 고스란히 성장률이 올해도 이어진다라고 보면 2분기 때 1,000억 정도 수준으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점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6월에 가장 큰 특수가 있죠. 월드컵이라는 특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시차에 대한 차이로 뭐 소비는 그렇게 크게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의 특수, 월드컵에 대한 특수, 그리고 더운 날씨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 편의점에 대한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가격은 13만 5천 원인데요. 13만 5천 내외에서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주, 소비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강조를 해주셨어요. 지난주부터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고 또 실적도 뒷받침되어 주면서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 편의점주, BGF 리테일, 탑픽 종목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손차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반도 정세, 중동 전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약 200일 만에 직접 소통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평가하며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결한 조인트 팩트 시트를 역사적 합의로 평가하고 후속 이행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 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양 정상은 중동 전쟁 상황도 논의했으며 다음 달 G7 정상회의에서 재회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분위기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코스피 지금 상승 탄력은 또 약간 줄었습니다. 강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7,500선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보다 오전장보다는 탄력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빨간불을 켜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1%대, 2%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제일 궁금하신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죠. 삼성전자 지금 4% 넘게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이 돼서 0.8%, 7% 내외.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올라가는데 SK스퀘어는 아직 상승 전환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SK스퀘어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주사 SK가 7%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지분 따지고 가보면 지주사 SK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평가들도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SK도 지금 7%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온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는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끌고 왔던 종목들의 또 현황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수익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뭐 저희가 30만 원대에 편입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나서 뭐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20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도 시장이 어려운데 상승불을 켜고 있고 알테오젠도 이제 조금씩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SK하이닉스가 뭐 지난주에 그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네.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443%도 좀 내려가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도 있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시장에서 악재가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되면서 200만 원 코앞에까지 있다가 결국 이제 못 올라가고 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조만간 뭐 이번 주일지 뭐 다음 주일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5개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볼 종목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후장 종목 레이더는 뭘까요?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한 번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비? 시험대가 한 번 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현재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 결국 이제 투탑이라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반도체죠. 네. AI에서 일으킨 반도체 수요, 초과 수요가 여전히 그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이제 각 두 종목 모두 7% 정도 떨어진 네.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이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면 이제 그때 그 이란 전쟁이 사실은 시진핑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뭔가 좀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G2 정상이 만나서 이란 전쟁 갖다 조기에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기대했는데 그런 발표는 없었다. 네네네. 형식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금요일 날 장중에 이제 일본 증시가
그 유가에서 반영된 걸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언제나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엔캐리 트레이드. 네.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없다, 뭐 별로 물량이 많지 않다 이런 뭐 전망이 설왕설래하지만 일단은 올라가니까 거기다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날 그 SK하이닉스가 7% 넘게 떨어졌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파업이 점점 임박해 오니까 거기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외부적 요소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다 떨어졌지만 네. 그 외부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 외부적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은 누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냐. 결국 AI의 그 혁명이 정점에서 내려가는 것이 더 빨리 올 것이냐. 아니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부적 요소, 이란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지속할 거냐라고 판단해 보신다면 당연히 이제 AI 혁명이 더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떨어진 것은 또 한 번에 그 수익률을 갖다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찬스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P 모건이나 뭐 이런 국제 투자은행,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온 파업 때문이든 뭐 외부 요소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제시를 했고 노무라도 지금 목표 주가를 400만 원을 제시를 그렇죠.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노무라가 400만 원, 그다음에 시티그룹이 노무라보다 먼저 이제 170만 원에서 310만 원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목표가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AI 혁명에 따른 반도체 초과 수요가 더 증폭될지언정 오히려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그 기술적인 이유를 하나 대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우리가 보통 이때 토큰이라고 있습니다. AI 때 쉽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관심 있는 사안을 도서관에 가서 100권을 다 뒤져봐요. 근데 지금까지 도서관에 100권을 뒤져봤다면 이제는 그 챗GPT가 더 개선이 되고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도서관에 100권을 갖다 보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가서 10,000권을 본다. 그러면 10,000권을 보았으면 10,000권을 본 걸 어디다가 데이터를 갖다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려면 당연히 메모리 소유가 더 증가한다. 라는 맥락에서 시티그룹 얘기했고 노무라 증권도 사실 같은 얘기랑 맥락이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AI 초과 수요가 지금까지도 엄청난 초과 수요를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 AI 초과 수요 때 AI 자체가 생성의 AI가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메모리 수요가 더 폭증하고 있다. HBF, 그러니까 낸드 플레이스도 폭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토큰의 그 수요도 폭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지난주쯤에 설명으로 생각이 드는데 인텔에 갑자기 주가 엄청 놀랐어요. 왜? 네네. 아니 AI 시대에 인텔이 사실은 뭐 나고지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GPU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갔더니 인텔의 CPU도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굳이 인텔로 집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AMD를 써도 되지만 굳이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 경쟁사인 AMD의 CPU를 쓸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인텔의 CPU를 갖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인텔의 주가가 갑자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완전히 낙수 효과인 거죠. 우리는 인텔을 사실은 나고자 생각했는데 그 AI 혁명이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인텔까지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AMD의 그 리사수 같은 경우는 1대 12, 1대 8 그러니까 하나의 CPU가 있으면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1대 8, 1대 12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리사수는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1대 1이 될 것이야. 저는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리사수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결국 무슨 말씀드리냐. 그 CPU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데이터가 담아놔야 되니까 그 메모리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 초과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챗GPT를 비롯한 AI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진화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술 진화를 갖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도 같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래서 초과 메모리 수요는 더 폭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SK하이닉스를 갖다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무려 목표가를 400만 원. 400만 원. 예, 제시했습니다. 그 목표가 400만 원인데 아마 늦어도 7월 이전에는 SK하이닉스가 중요한 ADR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건 전망인 거고. 네네. 그거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어쨌건 여전히 SK하이닉스가 꾸준하게 이 분야를 갖다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7월에는 ADR 관련 중요한 발표를 할 걸 여겨지는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ADR을 갖다가 그 발행을 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을 때 누리는 효과가 있는데 누리는 효과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효과가 무엇이냐? SK하이닉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편입된다면 우리가 딱 느끼해도 엄청난 자부심이 생기는. 그렇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스닥 지수를 체크하고 더 많은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갖다가 확인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SK하이닉스가 당당히 들어간다.
그럼 거기서 생긴 수급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뭐 200만 원은 뭐 고점이다, 뭐 내려간다. 라고 하는 전망은 대체 어떤 문구에 나오는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어쨌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이란 전쟁이 막 주말에 안 끝났지만 이번 주에 끝나다면 이 주가는 한 번 더 펌핑할 것도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 증시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 잠깐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하나 더 여쭤보면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의 H200을 중국에 팔고에 허용해주겠다라고 예. 하는데 중국은 뭐 별로 생각이 없다라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예. 이게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HBM의 3가 그 H200의 짝이 되는 메모리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H200을 갖다가 만약에 중국의 다국적 기업, 중국의 빅테크들이 많죠. 텐센트라든지 바이든 그런 빅테크들이 많은데 빅테크들이 H200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순간 SK하이닉스 HBM3를 갖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H200의 짝이 된 HBM3를 SK하이닉스가 90% 시장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쉽게 납품을 못했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매출 모멘텀이 되는데 중국 당국은 왜 그걸 안 받겠다 했냐? 종속될 것 같다. 라는 맥락에서 안 받겠다 하지만 그럼 그전에는 없었냐?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밀수를 하든 다른 것에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이제 자존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받겠다 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받겠다라고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과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 근데 지금 뭐 H200은 넘어섰고 뭐 블랙엘 넘어갔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베라루비로 갈 것이기 때문에 두 단계가 뒤쳐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섬심쓰는 척하면서 H200 갖다 써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당국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안 써요? 안 쓰면 이제 AI가 안 되는데 아마 조만간 쓰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지금 당장에 쌓이는 중국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쓰게 될 것이고 그게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에게도 결국에는 HBM3를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더 많이 예. 팔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일단은 뭐 오늘은 1%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정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200만 원 도전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요즘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SMR 관련된 뭐 기술 이야기도 나오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AI 때문에 생긴 온풍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네네. 그러면 그 생성형 AI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면 전력 먹는 하마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력을 갖다가 만들어주는데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ESS 엄청난 잠시 운동장 규모의 ESS 배터리 단지를 연결을 해서 돌리는 방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미봉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구적인 방법은 결국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뽑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만큼 친원전 대통령이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SMR을 곳곳에 지어가지고 한 몇백 메가와트 정도만 지어도 충분히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주기기를 만든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기술을 갖다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 1기가와트 이상, 소형 원전 300메가와트, SMR의 소형이잖아요. 그건 300메가와트 정도인데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1기가와트 정도의 대형 원전은 그 웨스팅하우스에다 직접 재산가 100% 풀리지 않게 일부를 줘야 돼요. 하지만 SMR은 전 줄 필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히려 SMR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내심, 속으로 더 깊은 어떤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원전주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 시장이 어렵지만 잘 흘러가고 있고 그동안 또 최근에 원전주들도 최근에 좀 쉬었어요. 근데 다시 수급을 받으면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원전은 결국에는 또 앞으로 AI 시대에 해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 타케온 뉴스의 우리 조우진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좋은 전략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